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충동적이라는 거는 뭐 난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반응을 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이라는 과정을 잘 안 거치고 빨리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뭐 엄마가 뭐 지나가다 이렇게 툭 하면 아이씨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너무 빠른데 그 빠른 반응을 하기에는 요게 아주 제격이거든요. 거친 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1년 전부터 욕을 했다라고 하면은 4살 때부터 한 거잖아요. 네. 뭐 4살 아이가 어디서 이제 듣게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재원이가 이렇게 욕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선생님? 아, 근데 이제 이 댁은요. 아빠가 굉장히 늦게 일하시더라고요. 야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이 이제 조부모이신데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아이들 사랑하시죠. 근데 참 이게 나이가 참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요. 네. 몸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원이처럼 활동적이고 약간 충동적이어서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뭘 요구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빨리 못 움직이는 경우들도 네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욱 하는 거죠. 내지는 확 화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는 면들도 많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늦게 오시고 그다음에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오시면 주무셔야 하니까 아이가 활동하는 시간에 아이는 주로 또 아빠는 주무시고 아이는 또 어린이집 가 있고 유치원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들이 또 있었군요. 근데 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을 때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 감정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진 않았을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런 감정들을 좀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나이로 봐서는 아직 그 감정이 충분히 발달될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막 좋을 때 막 웃으면서 사람 때리는 사람 있죠. 야, 막 이렇게 하는. 진짜 아프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요, 이 감정이 발달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희노애락 어떤 것이든지 감정이 좀 과해졌을 때,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내지는 너무 화날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즐겁고 기쁠 때, 이럴 때 하여튼 과한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기쁠 때도 진저리를 치고, 속이 상해도 막 진저리를 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좋을 때도 뭐 너무나 좋아도 막 하고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내지는 속상해도 거친 말을 하고 어쨌든 그 과한 감정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좀 못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많이 안 계시면 아이들이 약간 좀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들을 좀 격한 말과 욕이나 격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재원이에게 선생님께서 이제 솔루션을 내려주셨는데 화면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자, 네. 네. 네, 어린이집 등원을 해야죠. 그래서 또래하고도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요 나이 또래에는 어떤 말을 쓰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네.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재원이 같은 경우에 아빠가 야간 근무하시면서 조금 더 재원이 양상이 바뀌어진 것 같아서 아빠하고의 이제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아이들하고 놀이는요.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20분, 30분을 놀더라도 정말 아이한테 아주 몰입해서 아주 질적으로 좋은 놀이를 해주시면 아이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놀이터 가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놀이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그 거르지 못하고 아이들이 많이 그렇죠. 습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네. 욕을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거는 옳지는 않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거를 그냥 껄껄껄 웃어버리면요. 아이들이 헷갈려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옳지 않은 거라는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속상한 감정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참고 살라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욕 대신에 화라든가 짜증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가르치시는 게 좋아요. 네.
XX 이건 나쁜 거지만 아이 참 뭐 이런 거라든가 속상하다, 속상해 뭐.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가르치셔야 아이들도 감정을 처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을 낼 때도요 아이들도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꼭 지켜서 살려서 아이들을 혼을 내줘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네. 너무 어려운 항목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혼을 내느라고 얘를 갖다 지금 잡는 중인데 네. 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근데요, 건가요? 이걸 좀 바꿔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특히 10살 미만 아이는요, 사실 혼낼 일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가르쳐 줘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아. 혼낼 일은 없는 거예요. 애들은 네네. 왜 혼을 내요? 가르쳐 줘야죠. 아직은 잘 모를 나이니까 그럼요. 알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혼내는 게 아니라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들이 선생님 얘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을 내거나 체벌을 하거나 아이를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혼을 내거나 체벌을 한다는 거는 그 밑면에는 아이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얘를 굴복시키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돼요. 혼을 낸다기보다 이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을 제가 쓴 거지만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쳐 줄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아이들도 굉장히 창피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아이를 이렇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조용히 차분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네. 네. 가끔씩은 정말 얘가 알고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저 눈빛 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10살 미만까지는 그래도 내 아이는 모르고 하는 실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아이의 생활 습관 또 부모와의 관계까지 해서 솔루션을 내려주셨는데 재원이가 좀 변화는 있었나요, 선생님? 네, 많이 변했고요. 또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들은요, 적절하게 또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 놀이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은 감정 같은 것들이 또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 네. 재원이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욕도 이제 많이 안 하게 됐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문제 행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욕하는 아이들 나오면 막 삐삐삐 계속 이러면은 사실 부모님들도 보시면서 막 가슴도 뜨끔뜨끔하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욕하는 것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의 생활 습관까지 좀 들여다보시라는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죠. 지수 엄마는 이번 학기에도 아이가 산만하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번 큰 소리로 떠들어서 지수는 산만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다리를 비비꼬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30분이면 할 숙제도 딴짓을 하느라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합니다. 그나마도 옆에서 엄마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금세 자리를 뜹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게 일인 지수는 주위가 산만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잦습니다. 극성 맞고 산만한 우리 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 그 가정통신문 내지는 성적표 그 뒤에 보면 선생님의 의견 쓰시는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적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늘 이제 우리 지수의 사연을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저 모습까지 우리 아이랑 똑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보통 주의가 산만하다 하면 흔히들 ADHD하고 바로 직결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주의가 산만하다는 건